아야야, 허리야. 그녀의 비명소리에 난 놀라서 그녀의 팔을 황급히 잡았어요. 그녀의 팔은 생각보다 더 가늘었고 부드러웠어요. 순간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고 나 역시 갑자기 화끈거렸어요. 괜찮으세요? 난 걱정되어 물었어요. 황혼의 고백, 정수기 아줌마와 나, 그 여름날의 비밀. 그날 내 인생의 필터가 교체되었어요. 저는 일산에 사는 박 씨인데요. 그날 말이죠. 그 정수기 아줌마하고 있었던 일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왠지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젠 정말이지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내 인생에서 가장 황당하고 가장 뜨거웠던 그 여름날의 이야기가 시작된 건 아내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나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대학 기숙사로 들어가면서부터였어요. 그 넓은 아파트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을 때 나는 마치 고장난 인형처럼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냈죠. 텔레비전은 멍하니 켜져 있고 식사는 대충 때우고 밤이면 끝없는 고독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내 나이 66, 누가 보면 다 가졌다고 할지 몰라요. 번듯한 아파트, 퇴직금, 자립한 자식. 하지만 속내는 텅 비어 있었죠. 아내와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린 커피 같았고 아들은 제 인생을 살기 바빴으니까요. 그렇게 메마른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고객님, 정수기 필터 교체 시기가 되셔서 연락드렸어요. 방문 일정 조율 부탁드립니다. 정수기 필터. 아, 맞다. 아내가 늘 신경 쓰던 일이었지. 나는 무미건조하게 날짜를 잡았어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 정수기 필터 교체가 내 인생의 필터마저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마 지금쯤 저 영감탱이 늙어서 주책이네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이야기 들어보면 분명 생각이 달라질 거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박 씨가 아니거든요. 내 아내는 늘 정갈하고 완벽한 사람이에요. 살림도, 육아도, 사회생활도 늘 빈틈없이 해냈죠.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나를 위한 자리는 없었달까요? 나는 그저 아내의 그림자처럼 존재했어요. 내 생각,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죠. 아들은 또 어떻고요? 어릴 때는 꽤 따랐지만 사춘기 이후로는 자기 할 일만 바빴어요. 그렇게 나는 넓은 아파트에서 외딴 섬처럼 혼자 살고 있었어요. 고독은 익숙한 것이었죠. 그날도 그랬어요. 평소에도 아내는 친구들 만나러 다니느라 바쁜데 그날은 또 친구들과 해외 크루즈 여행을 떠났고 아들은 막바지 시험 준비로 기숙사에 틀어박혔어요. 은퇴한 저는 그날도 역시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데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마저 쓸쓸하게 들려왔어요. 저녁 식사는 대충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고 밤이 되자 더욱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죠.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아내가 여행 떠나기 전 제게 당부한 정수기 필터 교체 전화가 문득 생각났어요. 이젠 이런 사소한 일마저도 내가 직접 챙겨야 한다는 사실이 새삼 쓸쓸하게 다가왔어요. 다음 날 저녁, 약속한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환한 미소의 여인이 서 있었죠.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수수하면서도 정감 가는 얼굴이었어요. 5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이름표에 최선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수기 필터 교체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였죠.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그녀는 현관에 놓인 낡은 내 슬리퍼를 보고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게 신고 들어섰어요.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어요.
주방으로 간 선영 씨는 능숙하게 정수기를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멍하니 작업을 지켜봤어요. 왠지 모르게 혼자 두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달까요. 그녀의 손놀림은 섬세했고 설명은 친절했어요. 고객님, 필터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정수기 위치가 냉장고 옆이라 열기가 영향을 줬을 수도 있어요. 주기적으로 위치를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죠. 아내가 늘 하던 일이라 나는 그저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했을 뿐이니까요. 선영 씨는 필터를 교체하는 동안 정수기 내부까지 깨끗하게 세척해 주었어요. 낡은 정수기가 새 것처럼 반짝이는 걸 보니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처음 나오는 물은 버리고 드시는 게 좋아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에 내 굳었던 마음도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작업이 끝났는데도 그녀를 보내기가 왠지 아쉬웠어요. 나는 어색하게 말을 건넸죠. 수고 많으셨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지영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따뜻한 물 한 잔만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차분히 집안을 둘러봤어요. 텅 빈 거실에 낯선 여인의 존재가 가져다주는 온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보리차를 내어왔어요. 내 눈에는 그녀의 등 뒤로 보이는 어깨선이 왠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달까요. 혼자 계신가 봐요? 집이 너무 조용하네요. 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아내의 여행과 아들의 기숙사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어요. 내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저도 남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은 다 출가했고요.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 보면 왠지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녀의 고백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컥 치솟는 것 같았어요.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세상에는 나처럼 고독한 사람들이 또 있었구나. 선영 씨의 이야기는 내게 잊고 있던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외로움, 그리고 공감. 그녀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왠지 모르게 편안해졌어요. 나도 모르게 지난 세월의 고독과 아내에게 느끼던 소외감까지 그녀에게 털어놓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어요. 선영 씨와 나는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어요. 밖에는 빗방울이 다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조용한 집안에는 따뜻한 차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어요.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달까요. 선영 씨가 차를 다 마시고 갈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왠지 모르게 아쉬웠어요. 그녀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그때였어요. 고객님, 정수기 옆에 냉장고 코드가 빠져 있네요. 선영 씨가 정수기 옆에 있는 냉장고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냉장고 코드가 빠져 있었다니. 어쩐지 냉장고가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나는 민망함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내가 있었다면 아마 잔소리를 퍼부었을 거예요. 하지만 선영 씨는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제가 다시 꽂아드릴게요. 그런데 냉장고가 너무 벽에 붙어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잠깐만 밀어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얼른 냉장고 뒤로 갔어요. 냉장고를 벽에서 조금 떨어뜨리자 선영 씨는 몸을 숙여 능숙하게 코드를 꽂았어요. 그런데 그때 삐끗,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아야! 그녀의 짧은 비명 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그녀의 팔은 생각보다 가늘었고 부드러웠어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고 나도 덩달아 얼굴이 화끈거렸죠. 네, 괜찮아요. 잠시 중심을 잃어서요. 선영 씨는 황급히 팔을 빼려 했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그녀의 팔을 놓기가 싫었어요.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어요. 당황스러움과 함께 왠지 모를 설렘이 담겨 있었달까요. 내 심장이 갑자기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괜찮으시면 잠시 앉으세요. 나는 그녀를 다시 소파로 이끌었어요. 선영 씨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고 나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살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고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고객님 덕분에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녀의 말에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뿌듯하다니.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다시 내어왔어요. 창밖에는 빗줄기가 더욱 굵어져 내리고 있었어요. 천둥 소리까지 간간히 들려왔죠. 비가 많이 오네요. 이런 날 나가시면 위험하실 텐데.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걱정했어요. 선영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일정이 아직 남았는데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녀의 표정에서 피로가 역력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죠. 혹시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가시는 건 어떠세요? 비 그칠 때까지요. 늦은 시간도 아니고 위험하게 비 맞고 가시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선영 씨는 내 제안에 깜짝 놀란 듯 나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왠지 모를 기대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고객님. 제가 어떻게 불편하시게.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요. 선영 씨 덕분에 모처럼 따뜻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는데 괜찮으시면 좀 더 계시다 가세요. 내 진심 어린 말에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어요. 드디어 그녀와 좀 더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선영 씨는 조심스럽게 다시 소파에 앉았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빗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을 채웠어요. 나는 그녀에게 아내가 쓰던 방을 내어주었어요. 여기서 잠시 쉬세요. 깨끗한 이불로 준비해 드릴게요. 선영 씨는 고맙다며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침실로 돌아왔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바로 옆방에 선영 씨가 있다는 사실이 계속 의식되었어요. 이런 떨림을 느껴본 게 대체 언제였을까요? 어렴풋이 젊은 시절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와 비슷한 기분이었어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나는 조용히 침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했죠. 그런데 거실 소파에 선영 씨가 앉아 있었어요. 그도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잠이 안 오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낯선 곳이라 그런지 저도 잠이 안 와서 나왔어요. 나는 그녀 옆에 앉았어요. 거실에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 켜져 있어서 분위기가 묘했어요. 평소에도 잠이 잘 안 오세요? 혼자 있으면 그런 날이 많아요. 너무 조용해서. 선영 씨의 목소리에서 쓸쓸함이 느껴졌어요. 나도 그랬죠. 아내가 없으면 밤이 길고 외로웠으니까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밖의 빗소리는 여전히 들려왔지만 이전보다는 잠잠해진 것 같았어요. 비가 조금 약해진 것 같네요. 선영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아직도 많이 와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나는 그녀가 서둘러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이런 밤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영 씨가 나를 돌아보았어요.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이 더욱 다정해 보였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아닌지.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고맙죠. 선영 씨 덕분에 모처럼 밤이 외롭지 않았어요.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흘러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져 있었어요. 선영 씨의 손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고, 나도 모르게 내 손이 그녀의 손 가까이 가 있었죠.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어요. 혼자 계실 때 또 이렇게 비가 오고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올게요. 선영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뜨거워졌죠.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왠지 모를 조급함이 느껴졌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물끄러미 선영 씨의 모습을 보다 보니 선영 씨의 옷이 젖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전 선영 씨의 비에 젖은 유니폼 블라우스를 보며 갈아입을 옷 좀 드릴까요? 라고 말하니 선영 씨는 어떻게 알아차렸냐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축축한 옷을 입고 있으려니 좀 찝찝하긴 했어요. 선영 씨는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건네해 준 아내의 하얀 티셔츠를 들고 갈아입으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부끄러운들 조심히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니 순간 젊은 시절의 그 설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아들도 없는 이 텅 빈 외로운 집 안에 낯선 여인이 내 곁에 있다니.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고통이 틀 시간이었지만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뽀송한 흰 티셔츠로 갈아입고 나온 선영 씨는 아까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보다 왠지 더 어려 보였어요. 그녀 역시 저를 보는 눈빛이 그저 고객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걸 확실히 느꼈죠. 그날 밤 선영 씨와 저는 남편을 일찍 먼저 보내고 아들, 딸 다 출가시키고 소일거리로 정수기 필터 교체 일을 하고 있다는 등의 두런두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지요.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생각하니 동질감과 연민이 동시에 느껴져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어깨를 내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었죠. 그랬더니 그녀의 눈에 눈물이 핑 돌며 제 품에 머리를 기대고 한동안 비오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이렇게 크게 빠르게 뛴 적이 있었나. 이제 선영 씨와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정수기 기사와 고객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묶어주는 것은 고독이라는 공통분모와 서로에게서 느낀 낯선 온기였어요. 나는 내 품에 안긴 그녀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고 그녀는 얼굴을 들어 내 입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 순간 난 은퇴한 집에서 늘 외로운 고독한 남자가 아니라 청춘의 그 시절의 나 정열이 있는 사내가 되었어요. 그녀의 눈은 그녀 역시 전부터 이런 순간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걸 확신해 주었지요. 우리는 이제 서로의 마음을 읽고 서로의 입으로 서로에게 메마른 입을 촉촉하게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밖에서 치는 번개보다 더한 전율이 흘렀어요.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안방의 침대로 들어가 마치 20대의 청춘이 된 듯 서둘러 옷을 벗고 함께 이불을 덮고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장마비가 퍼붓듯 쏟아지고 천둥번개 소리가 요란하게 쳐서 우리에게 부끄러워할 틈 없이 더 강렬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지요. 난 그녀의 푹신한 가슴에 얼굴을 대고 거친 숨을 고르고 이내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어루만지며 그녀의 생김이 자세히 보니 더 이쁘다는 걸 느꼈어요. 더는 참을 수 없는 욕정이 느껴져 난 그녀의 입에, 목에, 가슴에 폭풍 같은 키스를 마구 퍼부었어요. 그녀 역시 마치 전율을 느끼듯 몸을 바르르 떨며 두 팔로 내 목을 감싸 안았어요. 얼마 만에 느끼는 정열적인 순간이던가 나도 모르게 난 그녀의 남은 옷을 다 벗겨 주었어요. 어두운 새벽 흐린 조명 아래 비춰진 그녀의 몸. 그녀의 나이가 무색하게 아름다웠어요. 오랜 시간을 혼자 지내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그녀. 내가 보상해 주리라. 난 그녀의 눈빛에서 이제 날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걸 확신하고 난 내 손으로 불빛에 빛나는 그녀의 등과 풍만한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그리고 그녀가 느낄 수 있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프지 않게 그녀의 소중한 그것을
위로해 주었어요. 미끄러움, 부드러운, 촉촉한 그녀의 소중한 그곳. 눈을 감고 전율을 느끼듯 그녀의 신음소리. 아, 아,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난 나의 그것을 그녀에게 넣었어요. 응. 아, 아, 그녀의 외마디, 아내가 아닌 낯선 여인의 외마디, 날 더 흥분하게 했어요. 서서히 점점. 난 청춘이 된 듯 말을 타듯 격렬한 움직임으로 그녀를 기쁘게 더 기쁘게. 아니, 내가 더 황홀하게 말을 타고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으아, 하, 아, 그녀의 행복한 비명소리. 내가 이렇게도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했었나. 그녀와 난, 내 인생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내가 가진 마지막 청춘을, 황혼의 불꽃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물. 분명. 폭풍 같던 조금 전의 시간으로 인한 행복한 전율. 난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꼭 끌어안아주고 쏟아지고 몰아치는 창밖의 비를 보며 이 순간이 지나가지 않기를 바랬어요. 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킬 때까지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끌어안고 누워 있었어요. 밖의 빗소리는 완전히 잦아들었고 동쪽 하늘에는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죠. 갑자기 급하게 선영 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정말 가봐야겠어요. 고객님, 아니 성태 씨, 오늘 정말 반가웠어요. 어리둥절해하며 나는 그녀를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그녀가 유니폼을 단정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아쉬웠어요. 누군가와 이런 정열의 밤을 보낸 적이 얼마만이던가. 조심히 들어가세요. 연락 주셔서 정말 고마운 시간이었어요.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선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현관문을 열자 다음에 필터 교체할 때 또 뵙겠습니다. 고객님. 갑자기 사무적으로 바뀐 그녀에게 잠깐 당황했지만 그녀도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지자 다시 고독이 밀려왔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마음 한구석에 선영 씨가 남긴 진한 온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나는 그날 밤 이후 매일 밤 선영 씨를 생각했어요. 그녀의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나에게 건넨 진심 어린 위로의 말, 그리고 우리의 뜨거운 밤. 자꾸만 생각났죠. 내 인생의 필터가 교체된 것처럼 내 마음속 굳어있던 무언가가 뜨거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아내가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시끄러운 잔소리와 함께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지만 나는 예전처럼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불편함이 더욱 커졌거든요. 아내는 여행 선물이라며 내게 넥타이를 내밀었지만 나는 그저 형식적인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그 넥타이에서는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선영 씨에게 연락할까 말까 수없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녀가 남긴 혼자 계실 때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라는 말이 자꾸만 내 마음을 흔들었죠.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영 씨, 비 오는 날 혼자 있으니 또 생각이 나네요. 잘 지내시죠?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네, 고객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불편한 일 있으신가요? 나는 그녀의 답장에 환하게 웃었어요. 단순한 안부 문자였지만 내 마음에는 잔잔한 행복이 밀려왔어요. 그 후로 우리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주로 날씨 이야기나 일상적인 이야기였지만 나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왠지 심장이 뛰었죠. 그녀의 문자는 내 메마른 일상의 한 줄기 단비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아내가 당분간 처가에 가 있게 되었어요. 아들은 군대에 가 있었고 나는 또 다시 혼자가 되었죠.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나는 결국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영 씨 저예요. 아내가 한동안 처가에 가 있게 돼서 집에 혼자 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싱숭생숭해서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영 씨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고객님? 지금 바로 갈까요? 그녀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이미 나의 외로움을 알아차린 듯 했어요. 제가 괜히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혼자 계시면 더 힘드실 테니까요.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오겠다고 했어요. 30분 후 선영 씨가 우리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내게 따뜻한 죽과 과일을 건네주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주었죠.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아내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보살핌이었어요. 힘내세요, 고객님. 제가 있잖아요. 선영 씨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삶에 대해, 외로움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타인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내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느꼈죠. 선영 씨는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매일 나를 찾아왔고 우리는 또 정열을 나누었지요. 나에게는 그녀의 존재가 마치 삶의 지지대 같았달까요. 선영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내게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잊고 지냈던 설렘과 따뜻함이 내 삶을 채웠죠.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젠 더 이상 당신하고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아내는 내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아마 내가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늙어서 갑자기 왜 이래?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동안 내가 느꼈던 외로움과 소외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선영 씨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했죠. 아내는 분노했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당신 미쳤어? 정숙이 아줌마하고 바람이 났다고? 이 나이에 주책이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내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이미 새로운 삶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그 후로 한 달 동안 우리는 치열하게 다투고 또 다퉜어요. 아내는 내가 늙은 나이에 미쳤다고 비난했고 나는 더 이상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결국 우리는 이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혼 후 나는 아내와 살던 아파트를 떠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나만의 공간이라는 것만으로도 자유로웠죠. 선영 씨가 이사 도움을 주러 와서 정수기를 새로 설치해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굳어졌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고객님. 선영 씨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제 선영 씨와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어요. 선영 씨는 환하게 웃으며 내 품에 안겼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감쌌죠. 마침내 내 인생의 필터가 완전히 교체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새로운 집에서 선영 씨와 함께 보낸 시간은 진정한 자유의 맛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를 의식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었죠. 60이 넘은 70에 가까운 이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아내의 무관심과 권태 속에서 참아가며 살았던 32년의 결혼 생활이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시간들도
내가 선영 씨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선영 씨와 함께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작은 오피스텔이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행복해요. 내 이야기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사랑을 잃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황혼의 사랑은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진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는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외로움에 지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내 인생의 필터를 교체해준 선영 씨에게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준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